이웃집 동의는커녕 집주인 동의도 못 받아서 답답해 죽겠는데 건물 연식 제한까지 있어.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포기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 없이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조건이 간단한 대신 180일 영업 제한이라는 이 리스크 때문에 진입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례 조건이 무엇이며 180일 영업 제한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저는 오늘 두 가지 특례 중에 미스터 맨션 특례에 집중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위험도 물론 좋은 플랫폼이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에어비앤비의 숙소를 등록하고 예약까지 매끄럽게 연동되는 것이 바로 미스터 맨션 특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렇다면 이 실증 특례가 얼마나 조건이 쉬워졌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이 실증 특례가 기존의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방식이었던 외국인 도시 민박업과 비교해서 얼마나 쉬워졌는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외도민에 가로막혀서 포기하셨던 분이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핵심적인 차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허들이었던 건축물 연식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외도민 허가를 받으려면 준공 후 30년이 넘지 않는 건물이어야만 해요. 괜찮은 입지의 건물들은 대부분 20-30년이 훌쩍 넘다 보니 이 조건 하나만으로도 매물 찾기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실증 특례는 이 연식 제한이 아예 없어요. 40년 된 아파트든 50년이 된 빌라든 입지만 좋다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두 번째는 이 지긋지긋한 이웃 동의 절차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외도민은 해당 입주민 과반수 동의서를 받아 구청에 직접 제출을 했어야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외도민을 포기한 이유가 순전히 이웃 동의 때문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남의 집을 두드린다는 게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장벽 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미스터 맨션 특례는 바로 그 부담은 확실하게 덜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에서 운영하신다면 이웃 동의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대신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 다세대의 경우 이 상하 좌우 그리고 통로식은 해당 통로,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동의서를 플랫폼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보관하고 있다가 요청 시에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훨씬 간소화해진 거죠. 세 번째는 내국인 손님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외국인 도시민박업 사업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도민은 이름 그대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이었죠. 하지만 실증 특례는 내 외국인 모두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 외국인 도시민박업 사업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분들은 미스터 맨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시고 실사 없이 실증 특례를 받아 180일 이내로 내국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나 연휴에 폭발하는 내국인 관광 수요까지 모두 흡수하게 될 수 있는 만큼 매출 잠재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집주인 동의, 투룸 이상의 주거용 주택, 그리고 소방시설 배치 등과 같은 조건들은 외도민과 같습니다. 다만 실증 특례는 서울, 부산에만 한정되어 있고 이 공유 숙박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점이 차이가 있어요.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건물 연식, 이웃 동의, 손님 국적이라는 이 세 가지 가장 큰 족쇄가 풀린 셈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 동의만 받을 수 있다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쉽게 합법 에어비앤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이 어려운 외도민 말고 실증 특례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180일 영업 제한이라는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이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의 절반만 일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곳에나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어중간한 입지로 들어가면 이 180일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180일만으로 1년치 수익, 아니 그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 1급지 지역만 노려야 돼요.
제가 말하는 1급지는 강남, 홍대, 명동처럼 대한민국에서 유동인구 수가 가장 많고 숙박 수요가 마르지 않는 곳들입니다. 그럼 왜 하필 이곳이어야만 할까요?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높은 숙박비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입지에서 하루에 10만 원 벌 때 이 강남역 인근 숙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180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총 매출을 극대화하려면 하루 단가가 높은 곳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비수기 없이 꾸준한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출장, 국내 여행객, 각종 행사 참여 등 내국인 수요까지 1년 365일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주말 가릴 것 없이 높은 예약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 꾸준함이 이 180일의 영업일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되는 그 핵심 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체 수요의 풍부함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혹시라도 숙박 예약이 비는 날이 생기면 시간 단위, 공간 대여 수요가 그 자리를 즉시 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역은 촬영, 인터뷰, 소규모 파티 등을 위한 공간 대여 수요가 항상 넘쳐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년 중 절반의 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배, 3배의 효율을 내는 입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180일 제한이라는 리스크를 뚫어내는 가장 확실하고 본질적인 전략이에요. 이렇게 최고 입지에서 180일 동안 바짝 벌었잖아요. 그럼 남은 180일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진짜 고수들은 이 기간을 또 다른 수익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현실적인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시간제 공간대여 사업자로 변신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숙소는 최고의 입지에 감성적인 인테리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숙박객뿐만 아니라 공간 그 자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상품인 거죠. 스페이스 클라우드 같은 플랫폼에 파티룸, 브라이덜 샤워, 촬영 스튜디오 등의 용도로 빌려주면 평일 낮 시간, 주말 등 시간 단위로 공간을 빌려주면 이 추가로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숙박업 영업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이미 갖춰진 공간으로 돈을 버는 아주 현명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 한 달에서 3달 단위의 주거용 단기 임대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타겟은 아주 명확하죠. 인근 기업의 단기 파견 근무자나 방학을 맞은 유학생, 집 인테리어 공사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증금 부담이 없이 월세 형태로 한 달에서 3달간 머물 깔끔한 집을 찾고 있어요. 이는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영업이기 때문에 이 180일 제한과 무관하며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솔직히 오늘 영상에서 공개할까 말까 고민도 했는데 이거는 좀 오프 더 레코드에 가까운 팁입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쪼개는 방식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1인당 1년에 180일만 영업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각자 명의로 6개월씩 임대차 계약을 해서 1년 내내 운영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한다면 내 명의로 6개월, 파트너 명의로 6개월, 다시 제 명의로 6개월, 파트너 명의로 6개월 이렇게 총 4장의 계약서를 쓰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 싶을 수 있지만 법률상 영업일수 제한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렇게 진행한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면 대부분 이해해 주십니다. 물론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과의 관계도 명확해야 한다는 좀 다소 어드밴스한 전략인 거죠. 하지만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에요. 제 수강생들도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180일이라는 그 날짜에 얽매여서 주저하시는데 전 그렇게 고민거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180일 이후에 운영하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픈한 것만 3개인데 이것 말고도 제가 강의에서나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에 담을 수 없는 오프 더 레코드 내용도 있고 방법은 항상 있어요. 대신 이 10가지 전략을 적용하려면 무조건 특례에 적합한 1급지에서 매물을 구하셔야 돼요. 이건 저같이 부동산 입지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180일 제한은 리스크이긴 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히 입지 전략과 남은 기간에 대한 활용 계획만 있다면 그 리스크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며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똑똑하게 도전하셔서 여러분들만의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드시길 바랄게요. 끝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듣기 싫은 소리예요. 어차피 이 영상 시점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저의 찐 팬들이고 어차피 영상 클릭하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1밖에 듣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뭔 소리 하고 싶냐면 180일 좀 못 벌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뭐 180일 이나 벌 수 있는 거에 초점을 좀 두자고요. 아주 간단한 산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한 월에 100만 원 정도 벌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특례 물건은 1급지에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에어비앤비 무료 강의에서도 1급지 투룸 월 순수익이 200만 원 정도라고 알려드렸죠. 이걸 잘 계산해 보면 특례는 1년 중에 딱 6개월만 운영해도 연순수익이 1,200만 원, 월 평균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알려드린 남은 기간 활용 전략까지 더하면 수익은 훨씬 커지고요. 그러니까 외도민으로 1년 내내 운영해도 평균 예약률 85%로 잡으면 1년 중에 55일은 어차피 공실이에요. 그러니까 180일 특례는 여기서 130일을 더 쉬는 것 뿐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수익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남겨둬도 돼요. 그러니 너무 그 180일이라는 숫자에 이 프레임에 갇혀서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런 의미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꽉 찬 하루 보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